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잠시 후 5시에 법무장관 임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한동훈 비대위 얘기가 최근 나온 건 아니지만 최근에 급물살을 부쩍 탄 모양새고 오늘 드디어 비대위원장직 수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한 장관 발언을 좀 볼까요? 지난 10일에는 전 임명직 공직자,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19일엔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 중국의 소설가 루쉔의 고향이라는 소설의 마지막 멘트를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제가 마음이 좀 독해졌다. 이제는 안 그래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애초에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배경과 결단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본인이 승부를 거는 이런 그 자신의 미래를 애초부터 계획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본인이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몸 같은 존재이고 그 윤석열 정권을 받쳐줘야 하는 집권 여당이 지금 사실상 무너져 있는 상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의식 속에서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사실 한동훈이라는 분이 정치적으로 스스로 자립했던 그런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은 남들 뭐 다 쉽게 얘기합니다만 막상 해보면 이게 정치처럼 정말 난해한 게 없구나.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네. 한동훈이라고 하는 분도 정치적으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부침을 좀 겪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를 띄우기 위해서 사실상 집권 여당 혹은 친윤계에서 이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의 연석회의를 하기 전에 전화를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로 가야 되니까 이 연석회의에 와서 괜히 딴지 걸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라라고 토달지질 하는 말어. 그런 네. 얘기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정도로 사실은 어떤 집권 세력에 의한 이 기획과 시나리오에 의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이 김기현 당대표가 쫓겨나듯이 물러나고 한동훈 비대위가 온 가장 큰 배경은 내년에 있을 총선의 공천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을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총선의 과반이라고 하는 승리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친윤 친위 부대 정도는 건설적으로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한동훈이 잘할까? 저는 여러 가지 공천과 또 그동안의 튀는 언행들 여기에 더해서 이 당정의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수평적 관계로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 여기는 이제 자기 정치의 시작이라는 걸로 아마 달리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정치인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하게 될까?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암묵적인 신뢰관계가 과연 공고히 유지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심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의 결단이라고 보는 시각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여권내에 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친윤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동훈 추대 분위기로 만들었고 지난 전대 때 김기현을 추대해야 된다고 연판장을 돌리더니 이번엔 윤 대통령이 바지 사장 김기현 성에 안차 직접 분신을 내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박창환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번 비대위는 용산 대통령 직할 체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장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까지 여권의 소위 운영 동력, 네. 여당 국민의힘의 운영 동력은 철저하게 용산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누가 보더라도 용산의 뜻에 반하는 대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를 네. 밀어내고 결국은 쫓아내고 자신의 뜻에 부합할 김기현 체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당내의 유력한 소위 당권 후보들을 다 용산에서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비토를 놨던 과정을 국민들이 다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혁신위 과정도 그랬고 이번 비대위 과정도 보면 결과적으로 여당은 용산의 국민의 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으로 재창당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소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직할 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어차피 한동훈 카드가 총선에 등장할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여권이 여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와해가 되는 리더십이 붕괴가 되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었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더라 치더라도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올린다? 이거는 뭔가 좀 사실은 여당 내에서도 선대위원장이면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만큼 위기감과 다급함이 겹치면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나온 거 아니냐. 결론은 뭐 언젠가는 나올 카드였지만 굉장히 급하게 지난 주말을 사이로 급작스럽게 이게 변화를 했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한동훈 체제로 교통 정리가 된 거고 일사불란하게 돌아온 건데 뭐 한동훈 장관이 하기 나름이겠지만 풀어야 될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기현이 풀 수 있는데 못 푼 거냐? 아니면 한동훈이 와도 못 푸는 거냐? 거기에 핵심은 결국은 용산과 어떤 관계를 수립하느냐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 등판 시점에 대해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호출하는 성웅, 이순신 장군 또 여기서 소환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순신 장군이 되어줄 거냐 뭐 많은 사람들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고문도 이야기하고 있고 진중권 교수도 이순신 아니면 원균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박지원 전 원장은 아예 한동훈은 이순신이 아니라 원균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좀 상투적인 비유인데 참신한 거 없었을까요? 근데 언론에서 대부분 평가가 이렇더라고요. 뭐 도 아니면은 백이다. 예. 뭐 이순신 아니면은 원균이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식의 이런 카드가 결국은 굉장히 모험적인 시도라고 누구나 다 본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뭐 여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든 비판적으로 보든 굉장히 모험적이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한동훈 카드가 나오게 된 것은 현재 현금이 없으니까 미래 자산을 끌어쓰는 일종의 신용카드 긁은 거예요. 자, 카드를 긁었는데 이게 정말로 더 큰 자산으로 성장을 할지 아니면은 빵꾸난 청구서를 받아들일지 이거는 뭐 이제 앞으로 비대위가 하기 나름이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순신이 되느냐 원균이 되느냐는 앞으로 비대위가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실 분이 용산과 어떤 관계를 보이느냐, 소위 용산 발악이 충성 경쟁을 하느냐, 예. 아니면 국민에게 충성하면서 용산에 정말 따끔한 비판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여당이 되느냐, 뭐 이거는 한동훈 체제가 앞으로 하기 나름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보는데 아무래도 양쪽에서는 구원 투수가 될 거다. 또 예. 한쪽에서는 결국은 용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할 거다. 네. 이렇게들 예견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예, 구원 투수가 될 거다. 어떤 분들은 한국 시리즈 1차전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한 3회쯤 야구 1군 경험이 없는 유망주 투수를 올린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냉소적이고 걱정스러운 시각도 많습니다. 냉혹하고 혹독한 현실 정치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현 평론가께서는? 저는 정치권에서 이순신을 끌어들여서 비유할 때 덕수이 씨 종친에게 먼저 허락을 득하고 그럼 이 정도 타당한 인재와 정치인이라면 이순신을 감히 들먹여도 되겠다라고 예. 하는 허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아무 때나 이순신입니까? 자, 근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가 잘 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대통령과는 돈독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그런 정치 행보를 해 나갈 것으로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당을 어떻게 제대로 좀 이렇게 잘 추스려 가느냐의 이런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근데 지금 당에서는 사실은 이 한동훈 비대위가
어려운 내년 총선을 완전히 뒤집어서 승기를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사실은 또 크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동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힌 것은 지금 이대로 무너진 이 당의 상황을 수습하려면 적어도 차기 유망주의 대중적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인물이 대통령의 뒷배를 받으면서 당을 좀 수습해야지만 이게 오롯이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전 첫 번째 일단 일성은 기본적으로 이준석 신당 창당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이 거의 시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선 이준석 신당과의 관계 설정과 이준석 신당을 바라보는 한동훈의 입장이 어떻게 처음 언급되느냐가 아마 관심들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서 과연 정말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내놓을지 저는 이 두 가지 숙제가 올해 12월이 가기 전에 한동훈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뭐 공관위 문제일 텐데 그거는 내년도 초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